정유재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토 기요마사를 포섭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충동질하여 일으킨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7월 8일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이 참패한 후부터 일본의 작전 참모들을 총동원하여 이순신 함대 격파 전술 개발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조실록에도 나옵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산도 대첩 이후 항상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조선 수군을 격파한 다음에야 조선 육군을 노획할 수 있다. 그러니 하루빨리 이순신을 잡을 계책을 마련하라. 그러나 끝내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거북선과 판옥선을 가지고 한산도를 지키는 이순신 함대를 돌파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데요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아들 히데요리는 아직도 너무 어려 고민이 많아집니다. 마침내 1596년 5월에는 어린 아들 히데요리를 서둘러 새로운 관백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태압이라 칭하며 본격적인 정권 이양에 착수합니다.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은 히데요리에게 정권을 순조롭게 이양하려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결국 이순신 함대를 격파할 묘안을 찾지 못하자 다급해진 히데요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인정받고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명나라 측 협상 파트너인 시미경 일행을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한편 화해를 껌껌이 반대하는 가토 기요마사는 일본으로 철수시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조선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화해 협상 때문에 곤이 심한 히데요시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토는 점차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 치명타를 입게 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엉엉 울고 있는 가토를 잽싸게 포섭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가토의 조선 상륙일자 가르쳐주기 작전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정유재란을 일으켜만 준다면 9일 자신이 고니씨를 죽이고 고니씨의 영지를 통째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신이 난 가토는 조선이 일본을 깔본다고 히데요시에게 충동질을 하면서 자신을 조선으로 보내주면 이순신 함대를 직접 괴멸시키겠다고 나섭니다. 히데요시가 가토의 조선 상륙일자 가르쳐주기 작전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순신을 잡을 묘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순신에게 당한 것만 생각하면 혈압이 치솟아 건강까지 나빠졌는데 이 묘안을 듣자 갑자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토야, 수고했다. 여봐라, 고니씨에게 극비로 통보하여 이 작전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라. 히데요시로부터 극비 명령을 받은 고니씨는 자세한 내막은 모른 채 먼저 조선으로 건너와서 가토의 상륙 일자를 조선에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 기회에 이순신을 출동시켜 가토를 잡아 죽이라고 조선 조정에 조언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가토와 고니씨의 앙숙관계를 잘 알던 조선의 왕 선조는 이게 웬 떡이니 하면서 이순신에게 신속히 출정하여 가토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화해를 빌미로 일본으로 철수해서 다시 쳐들어올 기회만을 노리던 외놈들의 꿍꿍이 속을 잘 알고 있던 이순신 장군은 그것이 외놈들의 술책임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외놈들이 나를 먼 바다로 유인하여 밤이 되기를 기다려 백병전을 하겠다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 정도에 속을 줄 알았더냐. 그러나 저러나 선조 임금이 이를 모르고 출정만을 재촉하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할 수 없이 뒤늦게라도 부산포 방면으로 출정하여 위세를 보이다가
돌아와 보니 이미 압송 명령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아,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이순신은 압송되고 그 자리를 원균이 차지하니 외놈들은 표정 관리하느라 공연히 탄식만 늘어놓습니다. 이순신보다 더 무서운 원균이 왔으니 우리는 이제 전부 죽었구나. 외놈들은 이순신이 압송된 후 사형당하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백의종군으로 풀려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낙심합니다. 그래도 이순신이 다시 복귀하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라며 드디어 원균 유인작전에 나섭니다. 그 사이에 까또는 성이 풀리지 않자 고니시와 조신이 조선에서 뇌물을 받아 전투에 영 소극적이라고 히데요시에게 모함을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발끈하여 우선 조신을 불러 신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조신이 까또가 자기들을 모함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린 히데요리를 위한다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읍소를 합니다. 히데요시가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두 차례 신문 끝에 조신을 풀어줍니다. 이때부터 히데요시는 까또와 조신 중에 누구 말이 옳은가 헷갈립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 수군은 칠천량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을 대파하고 본격적으로 정유재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8월이 되자 명나라 황제가 보낸 자문서가 히데요시에게 도착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신속히 일본으로 철수하여 반란부터 진압하라고 합니다. 뭐라? 반란의 조짐이 있다고? 명나라까지 알 정도면 반란이 거의 임박했다는 뜻 아닌가? 할 수 없이 신속히 철군하기 위하여 조선에 있는 모든 일본군에게 일단 남해안으로 퇴각하라 명령합니다. 아이고드야, 내가 속았나 보다. 갑자기 혈압이 또 오르는구나. 결국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눕고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상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누운 지 근 1년여 만에 마침내 히데요시가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신속히 빈 배 50척을 까또에게 보내서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일본으로 우선 철수시킵니다. 그러자 까또는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명나라 장수에게 고하는 글을 성문 밖에 꽂아놓고 유유히 일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뭐하라? 나는 고니시를 구원하러 순천으로 가니 너희 명나라 장수들도 모조리 순천으로 와서 나랑 한판 붙어보자. 그리고는 너무 신바람이 나는 바람에 글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덕후가와 이에야스님은 문무를 겸비하시어 중국의 강태공과 비견할 만하다. 장차 이에야스님이 일본의 사직을 평정할 것이니라 라고 호언장담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순천은 뭔 개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본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명나라 장수들을 순천으로 오라 한 것은 그렇게라도 고니시와 그의 부하들을 제거해 보려고 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니 기다리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잘했어 잘했어 까또를 마구 칭찬하면서 자기의 양녀를 까또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는 세키가하라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까또에게 동군 군사들 실전 연습을 시킵니다. 정유재란도 일으켜주고 동군 군사훈련에도 열심인 까또가 너무나 고마웠는지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는 까또 부대를 규슈로 보내서 텅 비어있는 고니시의 영지나 접수하라고 시킵니다. 이는 까또가 없더라도 정유재란 덕분에 동군의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세키가하라 전투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갓도가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나자마자 17만석에서 51만석의 대영주로 등극합니다. 정유재란을 충동질하여 서군 군사들을 미리 초토화시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당초 약속대로 고니씨의 영지를 통째로 주고 동군 군사훈련 대가로 10만석을 추가로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일본 역사학자도 갓도가 터무니없이 많은 보상을 받은 것이 너무나 이상했는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사이에게는 약하구나 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을 잡을 수 있다는 간언에 속아서 스스로 통일 일본을 이에야스에게 헌납하고야 말았습니다. 아, 에제라. 일본에 간 심의경이 조금만 더 대범하고 상황 판단에 능했다면 정유재란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명나라가 그렇게 인재가 없었는가? 하찮은 소인배를 일본 오점한다고 조선에 보내서 끝내 화해협상을 그르쳤구나. 이는 유성룡이 징비록 맨 마지막에 심의경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심의경의 편지를 소개하는 서두에 일본에 간 심의경이 요령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썼습니다. 요령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경이 히데요시가 다시 쳐들어오겠다는 말에 놀래서 서둘러 조선으로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폐하 다시 전쟁을 일으켜 폐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조선에 가서 점차 희생이 된다면 장차 히데요리가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히데요시가 깜짝 놀라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유성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갓도를 앞세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교묘하게 충동질하여 정유재란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